들어가야죠. 마음도 급한데. 제안서 때로 모여서 해보니까 어때요? 뭐 말 섞기 싫어요? 제안서 좀 이간사 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매디피스 신상문입니다. 오늘은 그래픽에 대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제안서 쓰시면서 그래픽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원활하게 그래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급히 그래픽 강의를 순서를 바꿔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픽 하게 되면 제안서 같은 것을 좀 예쁘게 쓰기 위해서 그래픽을 활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요, 가독성입니다. 빨리 정확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읽히게 하기 위해서 그래픽을 활용하는 거예요. 가독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시킨다. 빠르게 읽혀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입니다. 속도를 빨리 내서 정확하게 읽혀야 더 많은 양을 이해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제안하는 것이 업세트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읽는 것 자체도 귀찮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제안서는 꽝이죠. 그래서 속도를 빨리 내서 읽히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오토바이가 두 대가 있어요. 하나는 100cc, 하나는 200cc. 근데 여러분들이 빨리 달리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선택한다면 100cc를 선택할 겁니까? 200cc를 선택할 겁니까? 당연히 200cc를 선택하겠죠. 좋은 엔진을 장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엔진이라는 것은 그래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빨리 읽히니까요. 그건 좋은 엔진을 달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픽만 쓴다고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픽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또 그 내용에 걸맞는 그래픽인지, 오히려 텍스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엉망진창으로 그래픽을 만들면. 그래서 그래픽은 내가 서술하려고자 하는 그런 내용, 그 내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유형의 그래픽을 넣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강의는요, 이것에 대한 강의예요. 이러한 내용에는 어떤 유형의 그래픽이 어울리냐. 사실 우리가 제안서를 쓰는데 그 내용이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유사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안서에 들어가는 그 패턴이 유사해요. 그래서 몇 가지 유형만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그래픽 활용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처음 그래픽을 구상을 할 때 진짜 머리가 빠지죠.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이것은 어떤 모양이 좋을까. 그래서 이것저것 막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동안 제가 작성했던 제안서에 들어가는, 제가 생성했던 그래픽들을 좀 한동안 모아봤어요. 새롭게 생성하면은 다른 파일로 저장해 놓고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했던 그 템플릿입니다. 여러분 제안서 작성하다 보니까 좀 편하죠. 이거 갖다 쓰면 되겠네 하는 것이 눈에 잘 띌 거예요. 시간 아끼죠. 머리 덜 빠지죠. 자, 그래서 그걸 정리했는데요. 그 템플릿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사용 설명서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서술할 내용이 뭐냐 파악하는 건데요. 대충 한 7가지로 제가 나눠봤어요. 하나는 설명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 텍스트를 막 썼잖아요. 너무 빽빽하고
보기도 싫고 읽히지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장들을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텍스트랑 뭐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잘 읽혀요. 그렇게 하니까. 두 번째는 시간이 개입된 그러한 서술이 있습니다. 그렇죠? 1단계, 2단계, 3단계. 올해, 내년, 내후년 뭐 이런 식으로 쭉 정리될 수 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에 따라서 변하는 상황을 묘사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조직 체계. 우리 조직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이아키 아래로 쭉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과업을 수행할 때 이 커뮤니케이션 체계 있죠. 어떤 식으로 역할들을 해나갈 것인가, 서로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러한 것을 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정 사물이나 행위에 포함되는 구성 요소. 이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할 때 많이 쓰게 되죠. 이건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되겠죠. 뭐 손도 씻어라, 뭐 해라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과업의 구성 요소와 시기별 추진 계획이나 결과를 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추진한다. 우리가 조감도라고도 많이 하죠. 데이터의 양적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꽃이죠. 이게. 자,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하나하나 제가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설명도입니다. 단순히 서술 문장을 깔끔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이런 팝업이 있습니다. 팝업. 계속 서술, 텍스트로 서술을 쭉 하다 보면 밋밋하고 지겹죠. 근데 조금 이것을 하이라이트 하고 싶어요. 이 내용을. 그럼 팝업 창을 띄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그냥 서술 문장이 들어가요. 근데 돌출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의 시선을 모아가는 겁니다. 이런 팝업 창은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밋밋하게 네모만 만들 수도 있고요. 약간 음영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팝업 창을 띄우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서술 문장이 너무 길고 밋밋하고 지겹다. 뭐 하나 하이라이트 해야 되겠다. 팝업 창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파티션을 해주는 겁니다. 파티션. 가나 다라 하면서 쭉 문장을 서술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딱 그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강제적으로 구분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파티션을 치게 되면요, 가독성이 높아지면서 문자의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글자의 크기를 줄여도 눈에 들어옵니다. 이 크기로 쫙 서술해 보세요. 눈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티션을 두게 되면 그 많은 양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또 많이 볼 수도 있고요. 또 여기다가 소품 그래픽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훨씬 잘 읽힐 수가 있죠. 이거 여러분들 많이 쓰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 한 페이지로 끝나는 경우 아주 좋습니다. 이것이. 이 파티션, 똑같은 파티션인데 또 다르게 이렇게도 묘사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문장, 서술한 문장의 성격들에 따라서 이것을 쭉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언제 많이 쓰게 되냐면요, 현황조사, 실태조사 이런 거 할 때 많이 씁니다. 필요성 같은 거 하면 병렬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그럴 때 이걸 쓰게 되면 훨씬 가독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파티션도 한번 써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요소를 문장 자체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또 하나의 결과가 나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묘사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1, 2, 3이 있는데요. 그 번호는 의미 없고요. 파티션을 쳐가지고서 쓸 수도 있다. 또 파티션 볼까요?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보면은 작은 목차가 또 나오죠. 그 작은 목차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병합이죠. 설명도인데 병합을 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위에 있는 그래픽 하나 있고요. 아래에 있는 문장이 있죠. 서술 문장이. 그렇죠? 그래서 이 설명과 그 위에 있는 그래픽 이 두 가지를 병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연동시킴으로써
지면도 절약을 하고 그렇잖아요. 이 그래픽과 설명을 쭉 그어내면은 이게 좀 분리되어 있고 쉽게 가독성을 높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로 묶어놔 버리면 하나의 그래픽 안에 병합시켜 버리면 더 가독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보기 좋죠? 자, 또 설명도에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 이런 영역 여러분 많이 쓰게 되죠. 그렇죠. 지역 같은 거 얘기할 때 또는 우리가 어떤 범위, 설명하고자 하는 범위를 얘기할 때 이럴 때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 괜찮아요. 또 설명을 비교할 때가 있죠. 보건의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이 두 가지 꼭지를 비교하면서 그래픽화 시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게 되면 그 특정한 키워드를 또 옆으로 뽑아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두 가지를 이것이 위아래로 쫙 서술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교할 것인데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딱 옆으로 놔가지고서 분명하게 차이점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건 써본 사람 있죠? 이 비교. 이거는 제가 그 실험군 대조군 측정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딱 이게 실험군 대조군 연구에 딱 맞는 그래픽이죠.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두 가지 실험군과 대조군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비교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중차의 통계 기법을 어떻게 쓰는지 그 그래프까지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서 전체의 조사 방법론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또 설명도에는 병렬이 있어요. 이거 많이 쓰죠, 여러분. 그렇죠? 이것은 이제 메디피스가 핵심적으로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뭐가 있냐라는 것을 표현할 때 썼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나라를 먼저 부각시켜 보자. 그래서 국기를 갖다가 붙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세 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분명히 인식시키면서 시각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썼죠. 이건 많이 쓰시는 것 같던데요. 거의 대부분 쓰는 것 같던데 괜찮죠? 이거 쓰니까. 이것도 많이 쓰시죠. 이건 신문 제목 따는 방식을 한번 적용해 봤어요. 어느 날 이것을 신문을 읽다가 이거 제목이 보면 신문이 큰 제목 놔두고 또 밑에 부제목 넣어가지고서 제목만 봐도 전체 내용을 대충 이해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류현진 13승 했다 이거지. 근데 그 밑에 스트라이크 아웃을 몇 개 잡았고 뭐 몇 회까지 던지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냥 기사 안 읽죠. 제목만 딱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고서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는데 우연히 이런 방식의 그래픽을 좀 봤어요. 그래서 야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것은 정말 그 카피가 분명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걸 쓰게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세 개를 쭉 이어져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요. 이걸 분류해가지고 그냥 제목처럼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잡지 보다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내용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닥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아무도 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그 내용을 빼면 안 될 것 같아. 넣긴 넣어야 돼. 그때 이 방법을 쓰자.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한 문장은 한 줄을 다 차지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걸 깨버리고 이 방식, 잡지 편집 방식을 쓰니까 진짜 많은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차피 안 읽을 거 아무도 안 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보기는 좋아요. 그 제목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 확 집어넣게 되면 진짜 짜증날 때 있어요. 막 2페이지 차지하는 거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데 그것도 지면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럴 때 이걸 갖다 쓰시면 좋겠습니다. 또 설명된 표가 있죠. 이것도 갖다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위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사실 위기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누가 읽습니까? 안 읽어요. 심사 받을 때는. 하지만 이거 검토해야 되잖아요.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관리 방식은요. 그게 그거예요. 별 내용도 없어. 뻔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넣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한 페이지 안에 다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을 갖다 썼죠. 괜찮아요. 그리고 어떻게 유기관리를 하려고 하는지가 한눈에 보여요. 더 좋습니다. 또 표죠. 여러분 표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요. 표도 지겨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표의 그래픽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냥 표예요. 그냥 표잖아요. 근데 표를 이런 식으로도 한번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표예요. 이것도. 실험군 대조군에 대한 여러분 보세요. 이걸 선을 다 그어보세요. 표죠. 근데 표를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픽화 시킨 거죠. 그러면 표도 가독성이 높지만 그 표보다 더 가독성을 더 높일 수가 있다 이거죠. 괜찮죠 이거? 설명도에 인과관계가 있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큰 제목 자체가 결과를 의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제목은 원인,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걸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딱 오죠. 이것도 관계입니다. 최종 목표, 목적, 산출물, 활동, 투입 이 5가지의 개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5가지는 서로 막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거를 그림으로 보여주자. 그래서 파급성의 정의, 적절성의 정의, 효과성의 정의, 지속성의 정의, 효율성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를 텍스트로 넣어보세요. 다시 오죠. 지겨움이 몰려오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읽고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서술병합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세요. 적절성의 정의가 있죠. 목표와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지표화되는지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그 지표를 서술했죠. 이 서술된 내용과 이 적절성에 대한 정의 도표를 같이 병합시킨 겁니다. 2가지를. 이것도 개념 서술을 한 건데요. 효과성이란 무엇이고 지속가능성이란 무엇이고 효율성이란 무엇이고 적절성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줬죠. 그리고 이게 영향평가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영향평가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거기다 적용을 했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카테고리에 적용할 것이냐. 워크샵이냐, 협력적 평가냐, 상시적 모니터링이냐, 현지 조사냐. 실제로 액티비티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것을 개념들을 이런 식으로 그린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생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서술한 그 문장의 내용들의 성격에 맞춰서 이런 디자인들을 많이 해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건 다 케이스별로 달라요.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이걸 하나의 정리를 해내죠. 이것은 뭐냐면은요, 하나의 챕터를 하나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 수준 2, 아랍의 숫자 1, 2, 3 그 레벨에서 적용되는 그래픽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차, 큰 목차가 있으면 그 목차에는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 하나 박아라. 그게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픽을 생성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요. 안내문 역할을 해줘요. 뜬금없이 내용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지? 하고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읽는 사람은. 근데 이것이 딱 맨 앞에 박히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안내를 해주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순서에 따라 변하는 상황 묘사하는 경우.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가 의미 있는 숫자가 돼버릴 때가 있어요. 그 순서가 있다 이거죠. 그때 쓰는 흐름도, 순서도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대표적인 게 이거죠. 화살입니다. 순서를 쓸 때는요, 무조건 화살을 염두에 두세요. 화살 아니면 뱀입니다. 2가지를 염두에 두면 대부분 그 안에 다 잡힙니다. 이건 화살을 보죠. 가로 화살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순서가 의미가 있죠. 그렇잖아요. 1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는 숫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대표적인 변화들을 화살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밑에다가 서술해가지고 전체 흐름을 볼 수 있게 한눈에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거죠. 가로 화살.
이것은 어쨌든 순서에 있다 그러면 화살부터 생각하세요. 이건 세로 화살입니다.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단계별로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그 각 단계별로 내용이 좀 있었을 때 이걸 쓰면 좋습니다. 가독성이 제일 좋은 것은요, 가로예요. 세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로로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가로로 하세요. 저기 인턴 양반 내 말 맞죠? 가독성이 가로가 더 가독성이 높죠? 네. 공부 그렇게 했죠? 네.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가로로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로로 하시고요. 내용이 좀 많아서 별 수 없다 뭐 세로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가로 화살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것은 순서만 쭉 적시할 때 쓸 수 있겠죠. 여기서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흐름도에서 많이 쓰는 게 뱀이죠. 뱀 많이 씁니다. 이제 뱀은 일단은 가독성 있는 부분에서는 화살 못지 않고요. 그 다음에 좀 예뻐요. 그렇죠? 또 내용도 좀 많이 넣을 수 있어요. 화살보다는 같이 두 가지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뱀도 좋습니다. 이런 뱀 많이 쓰죠. 이것은 단계가 많고 복잡한데 한눈에 보게 할 때 넘버링도 해가지고서 쭉 이어가면은 흐름도 느끼면서 내용도 많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뱀도 있어요. 같은 뱀이죠. 이게 더 깔끔해 보이긴 한데요.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둥글게 하는 게 더 좋긴 하죠. 이런 뱀도 있습니다. 이건 내용이 많이 들어가요. 단계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기자재 지원할 때 순서를 묘사해 봤습니다. 괜찮죠? 예쁘잖아요, 일단은. 예쁘고 순서가 한눈에 보여요. 이런 뱀도 있어요. 톱니바퀴 뱀. 단순하게 단계만 딱 적시할 때 이거 갖다 쓰면 좋습니다. 표죠. 표인데 그 표가 좀 순서가 있어요. 이거 잘 보세요. 표죠? 이거 표입니다. 그 표가 자체가 순서의 의미가 있었을 때 이렇게 적용을 해봄직합니다. 이것도 표입니다. 순서가 있는 표죠. 2018년부터 22년까지 이거 실제 썼던 거죠. 이렇게 매년 같은 항목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쓰는 방식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것도 표예요. 이것도 표죠. 그러니까 표를 그래픽화시키는, 표의 가독성을 더 높이기 위한 욕심에서 이렇게 만든 거죠. 이 4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를 이렇게 묘사해 봤습니다. 이것도 순서가 있는 표예요. 그 제목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구획된 게 아니고 순서가 있었을 때 그 표 자체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죠. 아래 건 완전 표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표 자체가 좀 더 가독성이 높아질 수 있죠. 인과관계입니다. 이건 많이 쓰죠. 문제 분석할 때. 문제나무라고 하죠. 이런 거 할 때 아래 밑에 있는 것은 그 윗단계보다 항상 원인이죠. 이유가 되고 했을 때 이걸 많이 쓰게 됩니다. 메디피스의 문제나무는 이렇게 그립니다. 흐름도입니다. 병합을 한 거죠. 표죠, 아래 거는. 그쵸? 순서가 있는 표입니다. 그리고 이는 뭐예요? 또 순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병합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요, 이 그 PPT 파일은요,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출력해가지고서 여러분 책상에 놓으세요. 그리고 제안서 같은 거 작성하거나 한번 쑥 훑어보면, 요거네. 이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제가 드린 템플릿 있잖아요. 거기서 그걸 찾아다가 긁어다 쓰시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런 그래픽에다가 제가 네이밍을 했어요. 병합 이렇게 하니까 확실하게 차이를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용도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주 그리는 것이 항상 제안서 쓸 때마다 반드시 한 컷은 올라가는 조직도입니다. 한 컷 이상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체계, 하이아키를 묘사할 때 쓰는 거죠. 이건 아주 간단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가장 그리기 쉬운 거죠, 또.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조직은 눈에 보이잖아요. 총장 있네? 부장 있네? 팀장 있네? 다 보이잖아. 지부도 있고. 조직 체계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분류죠.
이건 조직은 아니고 내용을 분류할 때 카테고리가 명확하게 구분될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는 베트남 건강보험 체계를 보여준 겁니다. 구성원이죠. 사람을 이제 집어넣을 때 아주 간단한 그래픽이죠. 이런 거 갖다가 쓰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픽은 저 같은 경우는 빨리 그려요. 금방 그립니다. 금방 그리고 특히 이제 어설픈 그래픽을 제가 이제 손질할 때 있어요. 빨리 끝내요. 그거는요.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시간은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샘플 가지고서 활용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대로 쓰지는 않잖아요. 응용해가지고 빨리빨리 수정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이것은 조직도인데요. 메뉴판처럼 그려놓은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파라과이인가요? 거기에서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왔어요. 근데 그 사진을 그대로 그 제안서에다 이렇게 옮겨놨더라고요. 여러분, 제안서에는요, 남이 그려놓은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대로 따다가 쓰지 마십시오. 표 따다가 쓰지 마세요. 급할 때 아니면 하지 마세요. 다시 제작을 하세요, 한글로. 그 정도의 성의는 있어야 됩니다. 표 같은 거를 편집되어 있는 것을 사진 파일로 옮겨놓고 안 들어가니까 막 꾸겨 놓잖아요. 막 줄여가지고. 글자도 안 보여요. 근데 그걸 갖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거 한글 프로그램으로 옮겨 적으면요, 예쁘게 그 페이지 안에 잘 들어가요. 근데 그거 싫은 거죠. 그래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그리는 거 쉬워요. 금방 한단 말이에요. 그림 파일 그 밑에서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그냥 그대로 그으면 돼요. 한글 프로그램에서. 이건 사진을 보고 제가 그 형태로 다시 제작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도 따다가 사진 파일로 옮겨놓고 이런 식으로 했죠. 이때는 제가 좀 시간이 있었어요. 심심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대충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그 한글에서 제작을 한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한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업을 수행할 때 커뮤니케이션 체계 역할, 이거 한 컷은 꼭 들어갑니다. 그죠? 코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역할도 실행 구조죠. 이 박스를 제일 많이 쓰죠. 두 번째가 자동차도 좀 씁니다. 여기서 지금 그 제목 붙였잖아요. 박스형, 자동차형. 이거는요,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자동차 같죠? 밑에 그 네모난 거 없으면 완전 자동차예요. 제가 자동차를 그리려고 그린 게 아니라요. 그러고 보니 자동차 같더라고. 이런 것도 많이 쓰게 되죠. 만세도 있죠. 요즘에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제가 실제로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저는 안 써봤어요. 그냥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 있겠다 해가지고 시간 날 때 한 컷씩 한 컷씩 넣는 거였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만세형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운영 체계 이런 것은 그 내용에 따라서 쉽게 여러분들이 구상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구성도입니다. 간단한 거죠. 뭐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 요소를 묘사할 때 이런 것들이죠. 순서가 있지는 않아요.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같죠? 민들레형도 한번 써보시고요. 이것이 지금 6개 요소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응용해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많이 보셨죠? 벌집인데요. 이건 누가 해놓은 거 베꼈어요. 어떤 그래픽을 보고서 야, 이거 괜찮다. 여기 써놓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서 응용해서 만든 겁니다. 이것도 한글로 만든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위에 것도 이렇게 응용해서 할 수 있겠고요. 별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심심해서 하나 그려놓았던 건데요. 한 번도 써먹지는 않았어요. 딱 봐도 실용성이 떨어져 보이죠? 넣어놓으면 예쁠 수는 있겠어요. 예쁠 수는 있겠는데 굉장히 실용도가 떨어지고 마치 소품으로 왜 작은 그래픽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특정한 5가지 요소만 살짝 조그맣게 해서 보여줄 때는 쓸만하겠으나 전체 내용들을 쫙 묘사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식방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실용성이 높은 방식이에요. 우리 같은 서술을 할 때
이 방식을 쓰게 되면 좋습니다.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거 실제로 문서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요 안정감 있고 예뻐요. 괜찮습니다. 서술된 내용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지루할 때 쓰시면 좋겠죠? 허수아비도 있습니다. 이거 덜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첩하는 거 있잖아요. 중첩하는 것도 쓰기도 하고 이거 다 따다가 분해시켜 가지고서 또 재조합해서 쓰시면 됩니다. 메모지형이 있습니다. 그 구성 요소만 간단하게 묘사할 때 이런 메모지 형태도 좋은데요. 저는 너무 이렇게 그래픽적 요소가 강한 것들은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냥 만들어만 놨습니다. 이런 것도 손가락형도 있죠. 4손가락, 3손가락으로 쓸 수도 있고 2손가락으로 쓸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 4가지 요소를 명확하게 구분지어 보이게 할 때 이때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챗바퀴 있죠. 챗바퀴 이거 많이 씁니다. 이것은 제가 6 빌딩 블럭 그거를 묘사하고 싶어서 이거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뒤에 거 이 캣타워를 만들어 썼거든요. 근데 왠지 이게 좀 흡족하지가 않아서 앞에 있는 챗바퀴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6 빌딩 블럭은 우리가 많이 써요. 제안서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쓰시면 됩니다. 이것은 내용이 많이 들어갈 때 캣타워로 갖다 쓰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캣타워는 높이가 다 일정으로 이렇게 맞췄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좀 변화 줘가지고 5가지 요소면 5가지 요소로 하고 이 기둥에다가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제목 같은 거 이런 거 세로로 쭉 놓을 수도 있고 응용해 보세요. 이것도 이름표죠. 가장 심플하게 쓸 수 있죠. 이것은 여러분 구상이 돼요. 아 이거는 이때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름표도 갖다 쓸 수 있겠고요. 여러분 그 순서할 때요 1, 2, 3, 4 쓰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수줍게 써요. 넘버링이 필요할 때는요 빵빵하게 굵고 크게 해가지고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야 가독성이 높아져요. 전체 문서가. 네이클로버도 있죠. 이건 수학 분석할 때 내가 한번 묘사하고 싶어서 만들어 놨던 건데요. 4개의 요소가 있을 때 네이클로버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돋보기도 있죠. 이것도 나름 쓸만합니다. 이 손잡이는 좀 줄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돋보기 형태도 몇 가지 요소,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계도 있죠. 이것도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심플하면서도 예뻐요. 가독성이 높습니다. 태양계도 한번 기억하세요. 타일 있죠, 타일. 이건 언제 쓸라나? 이거 언제 쓰이겠어요, 이것이? 이것도 쓸만한 데가 있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저는 만들어 놓은 거 한 번도 안 써봤네요. 자, 그 다음에 추진도죠. 여러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제가 조감도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체의 구성과 순서, 목표 이런 걸 다 꾸겨 넣는 겁니다. 하나의 그림에다가 개요도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야 된다 하다가 가장 많이 헤매요. 이거 그리다가. 그리고 이걸 그려라 하면은 한 2시간 후에 가보잖아요. 사색이 되어 있어요. 그 표정에는 분노와 자괴감과 그 지침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제가 샘플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제 조감도 많이 그리잖아요. PDM에 근거해가지고 그리게 되는데 원래 조감도 자체하고 PDM하고 좀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그걸 합쳐버렸어요. 기준을 제시한 거죠. 그게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이거죠. PDM 세로입니다. 이거는 제가 M만 넣으면 그냥 갖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이거 갖다 쓰세요. 그리고 여기서 모디파이 해가지고 수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다 이런 형식입니다. 이런 것도 있죠. 이것은 전체 조감도가 아니라 부분 조감도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해야 될 때 이런 방식을 가지고 요약해서 쓸 수 있도록 이걸 응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응용하세요. 그 각각의 셀들, 개체들은 여러분들이 통일성 있게 생성을 해서 쓰시면 될 것이고요. 또 추진도 PDM 가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주로 가로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 PDM도 잡아뜨려가지고 제가 그래서 잡아뜨린 PDM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하는데요.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심플형이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보기 좋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내내 앞에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문서의 패턴 이것을 고려해가지고 이걸 갖다 쓸 수도 있다. 또 이것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취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이것도 간략한 거죠. PDM을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주 간략한, 요약한 거죠. 새로운 요약형이다 보시면 될 겁니다. 연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PDM과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조감도 패턴이 달라집니다. 이건 이번에 만든 거죠. 이거는 일반적인 PDM 방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고통스럽게 이걸 만들었을 거예요.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또 응용해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조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대충 이 틀에서도 잡히거든요. 그다음에 양적 표현이 있습니다. 꽃이죠, 꽃. 그래픽의 꽃입니다. 양적 표현만큼 드라마틱하게 그래픽의 역할을 하는 게 없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자, 봅시다. 거미줄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텍스트로 집어넣어 보세요. 읽힐까요? 또 비교가 될까요? 이 거미줄은 주로 언제 많이 씁니까? 오늘의 운세 이게 많이 나오죠. 애정운, 재물운, 뭐 직장운 뭐 해가지고 나누잖아요. 올해 제가 50이 넘었는데 새로운 여자가 생긴대요. 막 연초에 보면은 애정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쓸 수가 있겠죠. 5대 지표 쓸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그렇죠? 지금 이제 6대로 갔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응용은 어렵죠. 5개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응용하려면 다 쪼개서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리본형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베꼈어요. 어디 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양적 표현의 그래픽으로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게 시간 많이 걸렸죠, 만들 때. 지금은 이거 20분이 만들죠. 이거 지금 할 때는 하루 종일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것도 응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비교할 때 쓰죠. 단추 모양이죠. 제가 제일 애용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이 모양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이 단추 모양이. 이런 식으로 4가지를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이건 양적 표현은 아니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단추는. 이 단추가 이제 양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여러분 최근에도 썼죠? 누가 썼더라고요? 이거 많이 쓰세요. 이게 뭘 때 쓰시면 좋냐면 현황 조사할 때. 사실은 데이터 몇 개만 따주면 되는 거거든요. 문장 써줄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써보면 좋습니다. 무슨 사망률 어떻고 뭐 어떻고 3개만 하면 3개만 쓰시면 되고요. 2개만 살짝 넣으면 살짝 넣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 사람은 뭘 보게 되냐면요. 그 그래픽만 봅니다. 저는 그래픽을 이렇게 생각해요. 보는 사람한테 시각화시켜서 가독성을 높이지만요. 그래픽을 만들게 되면요. 그래픽을 만드는 사람이 체계화됩니다. 빈틈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서술하고자 하는 것의 완성도를 월등히 높여주게 돼요. 그래픽을 하는 사람들은 그 훨씬 더 월등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픽이 좋은 것 같아요. 2가지. 가독성을 높여준다. 자기 스스로가 체계화된다라는 거죠. 자, 또 단추, 상대 비교하는 것들. 그러니까 전체가 100일 때 쓰는 겁니다. 100에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잖아요. 이번에 대선 지지율을 보게 되면 그 지지율을 다 합치면 100이 됩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단추, 상대 비교. 짝짝이 톱니입니다. 이 톱니 모양의 크기를 가지고 그 양적 표현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괜찮죠? 이것도 이렇게 써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양적 표현할 때 95%와 50%의 딱 그 박스 크기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충 크기만 확인할 수 있게. 이거 만들라고 고생했는데 여기 또 나오네요. 이게 왼쪽에는 단추 상대 비교가 들어가고요. 오른쪽에는 또 다른 양적 표현 방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왼쪽은 전체 합이 100이고요. 제가 1 플러스 1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딱 들어맞는 그러한 서술 내용이 있으면 기가 막힙니다. 이거. 그죠? 보통 막대기 많이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가장 뒤처진 거죠. 온도계도 많이 쓰죠. 다 달라요. 이거 용도와 요거 온도계 용도 달라요. 거기에 맞춰서 잘 셀렉팅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피자죠. 이것도 전체 합이 100이고요. 피자도 많이 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픽 강의를 간단하게 이제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다 제공해 드려요. 템플릿도 이미 제공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셀렉팅하는 방식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응용해서 쓰시면 되고 좋은 거 내가 생성했다 공유하시고 같이 볼 수 있게 하고요. 이걸 잘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 가독성은 가독성대로 높아지지만 여러분 제안서 작성하는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데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